춘절 홍수에 대한 설명. 춘절에 발생하는 홍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금수가 춘절의 물로 변해 수량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의 성과가 미래로 이어지지 못하고 한꺼번에 사라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물의 흐름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과거의 경험이 사라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임수와 계수의 수기가 지나치게 많아 춘절이나 하절을 만나게 되면 과도한 습기, 즉 과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나무는 싹을 틔우지만 음지에서 자라는 것처럼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지나치게 습하면 초기에는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음습해지고 행동이 소극적으로 변하며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습한 환경에서 사람의 기운이 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발전보다는 정체와 쇠퇴를 가져오게 됩니다.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유형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토를 사용하여 물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막고 수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물의 흐름을 관리하고 과도하게 쏟아져 내려오는 물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금생수의 원리를 사용하여 차가운 기운을 불러와 습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마치 차 안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에어컨을 틀어 찬 공기를 유입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로 습기를 제거하여 과도한 물의 기운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물이 필요한 만큼만 순환되도록 하고 지나치게 많은 습기가 생명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돕습니다. 임수의 역할과 흐름. 임수가 사주에 나타났을 때 그 역할이 홍수를 일으키는지 가뭄을 해결하는지 또는 사주를 맑게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수의 역할을 잘 이해하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월에 신금에게 임수가 오면 이는 남들에게 알리기 위해 금생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이 물을 생성하여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마치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남들과 나누어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해동이 되지 않았다면 임수는 준비 과정에 쓰이며 자신의 수행과 수양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을 갈고 닦아 미래의 기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월에 임수가 오면 이는 비가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뜨거운 땅을 적셔 주어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정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임수는 불의 기운을 진정시키고 땅이 너무 메마르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는 마치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을 찾고 자신의 자리를 확립하려는 노력과도 같습니다. 반면 6월의 신금의 임수는 가뭄을 해결하고 습기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며 자신이 배운 것을 남들에게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임수의 흐름은 외부로 나가는 에너지를 상징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공유하는 중요한 시점을 나타냅니다. 임수는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며 그 흐름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생수는 재물의 증가와 물질적 풍요를, 수생목은 학문과 지혜의 성장, 정신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수화기제는 사회적 지위 상승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삶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임수는 이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흐르며 그 흐름이 올바르게 유지될 때 비로소 삶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흐름이 막히거나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수가 막혔을 때는 물의 흐름이 정체되고 이는 곧 개인의 삶에서도 발전이 멈추고 정체되는 상황을 불러오게 됩니다. 따라서 임수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수의 흐름을 막았을 때의 결과, 만약 무토로 임수의 흐름을 막는다면 이는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방법을 재검토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금생수를 막으면 재물을 얻는 방법을 재검토해야 하고 수생목을 막으면 학문의 길을 다시 찾아야 하며 화기제를 막으면 시험의 실패에 재도전해야 합니다. 혹시 범람하는 임수를 무기토로 막지 못하면 재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빈 지갑이나 통장에 돈이 떨어지는 상황을 의미하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시기 또는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서
자신의 노력과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수의 흐름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필요할 때 일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턱대고 막기보다는 흐름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수생목이 범람하면 다른 학문을 공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준비해온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떠도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떠돌게 되면 자신의 노력이나 경험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고, 이는 다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화기제의 범람은 계급의 하락을 의미하며 때로는 귀양을 가거나 해고당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지위를 잃고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사주에서 임수가 어떤 역할을 하러 왔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수는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며 금생수, 수생목, 수국화의 방식으로 균형 있게 흐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삶의 조화를 유지하고 각 요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수의 흐름이 원활할 때 개인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학문적 성장과 사회적 지위 상승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주를 해석하고 임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